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 대표 이미소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얀색 감자가 아니고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인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사용해서 감자빵을 만들고 있고요. 10년 전에 제가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86명의 크루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 당시에 매년 한 2억, 크게는 3억치씩의 감자를 저희 아버지께서 묻어 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는 진짜 노후 자금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200억의 매출을 올려야지 라든지 100명의 크루들과 함께하는 어떤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좀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 없어지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이 묻어버려야 되는 이 감자를 가지고 좀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감자 분말을 이용해서 막국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고구마 감자 마늘빵 줄여가지고 고감마빵, 감자 단팥빵, 감자 프레첼, 감자 쉐이크, 감자 비타민 분말, 이런 정말 다양한 감자 썸띵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좀 감자 본연에 좀 집중을 해서 고객들이 좀 더 친근하게 좀 소비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지금의 감자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영이라는 걸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또 회사를 또 오래 다녀보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경험해봤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경영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특히 경영을 하는 것이 좀 숫자로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숫자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어렵고 챌린지한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좀 과장된 게 있는 게, 많이들 보면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버지가 30톤을 묻으니까 그걸 딸이 지키기 위해 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창한 용기는 사실 거의 전혀 없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거 너무 다 묻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냥 안 되면 그냥 난 시집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면 좀 안 되면 다시 서울에 취업하러 가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게 또 양쪽에 어떤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성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여기 플레이어로서 좀 하기 어렵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진짜 분명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플레이어로 보지 않는다는 게 저를 경쟁 상대로 잘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약간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편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부분을 소위 말해서 좀 최대한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너무 몰라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편하게 좀 알려주시고 끌어주시고 하셨던 게 많아서, 저는 좀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을 이제 10년 차라고 하긴 하는데, 농사가 1년에 해봤자 한 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도 제가 이제 막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극복 중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는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중간중간마다 되게 위기도 많았고 어떤 사건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그 뒤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좀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일단 절반 이상은 다 사실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의 부분에서는
되게 좀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이런 매스, 대중성의 어떤 부분과 로컬, 지역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아슬아슬하지만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가려고 했던 게 이제 고객들한테는 좀 더 기억에 남고 오래가는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시즈널하게 되게 재미있는 저희의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 그 오프라인 콘텐츠는 늘 춘천에 와야만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있고 이 대중들에게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좀 접근성도 좋게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B2C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던가 또 한편으로는 로컬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줌으로써 좀 우리가 선배 역할을 하자 하면서 지금 세계 시장으로 가는 것들 이런 행보들이 성과가 어떻든 간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한 배치가 17개를 만드는데 제가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3배치 정도 해서 막 50개 정도 만들면 막 2개, 3개씩 이렇게 남기고 그랬어요. 안 팔려가지고. 막 고객분들이 처음 보면 야 이거 뭐야 감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뭐 이걸 껍질째 먹는 거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 2달 팔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객분께서 사서 가셨는데 이제 가서 서울로 돌아가시다가 다시 전화가 오셔서 혹시 감자빵이 남았냐 하시더니 가는 길을 돌아서 다시 와서 이제 그 남은 빵을 다 구매를 해 가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되겠다 하는 어떤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는 좀 완벽주의도 심하고 그리고 자격지심 같은 것도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거의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했고 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의식 과잉? 다 내 탓이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과정을 겪으면서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도 되게 큰 가치다. 이런 이제 좀 더 저한테 관대해진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뭐 좀 더 여유가 있어지고 제가 성취를 더 많이 해서 편해져서 저를 더 이렇게 다독이게 된 게 아니라 다독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독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냥 지금까지 안 포기하고 버티고 했던 거를 가장 좀 이제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감자를 한다고 하면 다들 막 야 감자 캐는 거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야 감자 캐러 한번 와라 내가 농활 한번 제대로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는데 진짜로 한번 초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즐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첫 축제를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뜨겁고 너무 이렇게 농촌이 재밌는 곳이었어? 야 이렇게 감자 캐는 게 재밌어? 해서 이게 좀 지역 명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좀 100년간은 지역 축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지금 2회째, 3회째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2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일본에서 그래도 한번 매장으로 한번 해보자, 선보이자 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세탄 백화점 내에서도 10년 만에 최고 매출액을 달성할 정도로 성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이 로컬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로컬 브랜드가
그냥 정말 세계에서도 나란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친구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냥 서울, 부산만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그 강원도 춘천에 감자빵 있잖아 하면서 저희 춘천에 감자밭까지 와서 그 강원도의 또 어떤 자연을 또 느끼고 또 아기자기한 어떤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느끼고 가는 것을 바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저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세대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세대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되게 사실 아름답고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의 95%는 다른 회사와 비슷합니다. 사실 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규율과 규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슷한데, 다만 저희 내부에 이제 그 핵심 가치라고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다음에 성장, 그리고 재미라는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으로 일하는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일을 했는가, 그리고 재미있게 일을 했는가를 나름대로 저희의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랑이 많고 좀 성장 지향적이고 재밌게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억나는 건 저희 지금 해외 사업 본부장님이 원래 저희 내부에서 구매를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해외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해외 담당하는 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하고서는 아무도 이제 세계 1등 시장에 가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팀 7명에서 다 같이 뉴욕에 그냥 갔다 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에이전시 끼고 갔으면 편했을 것을 다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를 직접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갔다 와서 배운 게 되게 많았고, 그렇게 저희가 저희끼리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좋은 사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대표로서 사실 우리 크루들에게 월급 많이 줄 수 있고 뭔가 제 역할을 출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책임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 리더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저희가 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함께 뭔가를 더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많은 여성 리더분들에게 좀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100년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큰 목표고, 물론 그 안에 저희의 미션들, 뭐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되게 저희의 미션들도 있는데, 그게 되려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